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16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27. 왜 한국에서 장기 투자가 어렵나? 미국 상장 회사에는 마켓 갭이 없다. 성장성이 글로벌이라 글로벌 독점까지 성장 가능하다. 미국 어느 주에서 1등을 하면 미국 전역 1등으로 성장하고 유럽 1등, 아시아 1등, 세계 1등 이렇게 진행되고 글로벌 점유율이 90%에 이르는 회사도 생긴다. 우리나라는 몇몇 강점이 있는 회사 빼고는 마켓이 국내로 한정된다. 작은 한국 시장마저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 나눠 먹는 작은 파이마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가 만들어지고 곧 세계 1등 회사와 경쟁하게 된다. 시장이 더 큰 섹터라면 글로벌 1등 회사와 2등 회사가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자본력과 연구 개발력이 부족한 회사는 점점 밀리거나 흡수 합병될 수도 있다. 살벌한 사업의 세계, 작으면 나눠먹기, 커지면 글로벌 회사 먹잇감이 되는 게 한국 시장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 자체만으로는 수십 년 성장이 불가능하다. 일부 네이버, 카카오, 음식료 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글로벌 파이까지 누리는 회사는 삼성전자, 오리온, 하이닉스, LG전자, 과거 현대차, LG생활건강, 리노공업 등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쪽 진출은 쉽지 않다. 또한 국내 시장도 갭이 한정적이라면 더 혁신적인 경쟁사에게 마켓을 뺏길 수밖에 없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다. 국내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혁신 기업이 나오면 언젠가는 혁신 기업에게 승자의 자리를 내주게 된다. 수십 년간 중고 거래에서 강점을 누리던 네이버 중고나라가 당근마켓에게 순식간에 자리를 내어준 것만 봐도 IT 기술이 기존 회사의 강점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회사에는 장기 투자하면 내 ROE 수익률이 내려간다. 일부 미원그룹, 네이버, 카카오 등은 가능. 내 RO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성장 회사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던가. 이건 너무너무 어렵다. 아니면 국내 마켓에서 약자에서 강자로 되는 적당한 시간 동안 동참하는 수밖에 없다. 국내 마켓 혹은 세계 시장에서 작지만 규모적으로는 절대 작지 않은 회사에 성장하는 기간 동안 함께 한다면 성장이 가속되거나 유지되는 동안에 그 열매를 공유할 수 있다. 투자자로서 국내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투자자로서의 지나 같다는 생각이 든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28. 주가가 왜 오르는지 잘 모른다. 사석에서 주식이 왜 올라요? 물어보면 대답은 수십 가지가 나온다. 1. 전방산업이 좋으니까. 2. 사람들이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3. 곧 땅 판다고 해서. 4.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7. 인플레이션이라 등등 수많은 대답이 나온다.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런 모든 이유들이 모여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기 때문에 오른다. 단순한 수요 공급 법칙이다. 절대 이유가 한계가 아니라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을까? 이제 그 이유를 나열해 보고 반복되는 것, 오래 유지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수십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배당을 많이 주니까, 테마가 불어서, 유동성이 많아서, 자산주라면 땅을 팔아서, 신사업을 하니까, 전기차 진출하니까, 금리가 내려서, 작전주이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이니까, 매출과 이익이 늘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반복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케이스가 독보적이다. 테마나 유동성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꺾이고 만다. 자산주 이벤트는 일회성이다. 수많은 회사들이 신사업을 하다 망가졌다. 금리는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고 언젠가는 오를 것이고 작전주는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 정부 정책은 5년마다 정부가 바뀌고 등등 오래 지속되는 케이스는 드물다. 주가는 단기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에도 영향을 받아서 심리적인 변심, 기대 욕심 등등 위아래로 마구 요동치고 연상도 가고 한다. 하지만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100% 매출과 이익의 크기에 연동되는데 100%. 매출보다는 이익의 크기와 성장성에 연동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 매출이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는 강력한 해자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건 가격을 내려서 이익을 줄여서 매출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이익을 가져가면서 매출을 성장시키는 회사는 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시가총액이 바로 시장에서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가치라고 평가되고 오늘의 주가가 바로 이 가치,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눈 가격이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할지 없어질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미래의 회사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이게 현재 시점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한 많은 회사들이 사이클을 타고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아니면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 정체,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익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 국내 기업에 집중하든지 시크리컬 투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내 회사를 찾아보든지 이건 몇 개 없다. 시선을 해외까지 넓혀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회사를 남보다 일찍 찾던지 예를 들어 텐센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하면 그 수익을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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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뒤지게 어렵다. 그런 눈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멍고가 말한 의식구조 격자 모델을 넓히는데 힘을 쓴다. 결론. 오늘도 배워서 격자를 진화시키자.